안녕하세요. 정진하이테크 정태경입니다. 오늘은 2015년 모든 정규공장에 해당 지역 기관에서 별점 공문을 받았을 겁니다. 샌딩룸을 설치하라고. 공장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의 샌딩룸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 날 환경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에 별첨의 공문을 보냈고, 각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업사에 별첨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별첨의 공문 내용은 대기환경보존법 23조,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11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25조,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3에 준한 겁니다. 보건법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는 바꿀 수 없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의 사항이죠. 그러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으로 각 정비사업조합에서 환경부 및 여러 기관과 많은 협의를 하여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은 명확한 돌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정비공장에서 아직 많은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는 2016년 5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세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세부 지침에 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법 제 준하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은 너무 법은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우리 정비공장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알아야 될 사항은,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허가증을 보시게 되면 분리시설하고 방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방지시설은 뭐고 분리시설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분리시설이라는 것은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 내가 자동차 샌딩할 때, 샌딩 작업할 때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분리시설은 작업 공간은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외부로 날리지 않게끔, 비산되지 않게끔 막아라. 그러면은 막는 데 있어서의 크기, 규격이 있느냐? 네, 전혀 없습니다. 소위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습니다. 단 어디에다가 허가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내부에 내가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 어떠한 형상이든 어떻게 하든 차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막기만 합니다. 세모로 막아도 되고 동그랗게 막으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막고 높이도 원하는 대로 내 작업이 원활하게끔 막으시면 된다. 그게 분리시설입니다. 내가 차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간의 먼지 자체가 외부로 비산되지 않게끔. 그러면은 공간에 막는 거는 뭐 적벽돌을 쌓아야 되느냐, 샌드위치 판넬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환경부 최종 2016년 5월 지침에 따르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도 관계없습니다. 단 어떻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막으라, 이렇게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막으시면 좋겠죠. 샌드위치 판넬이나 나무나 무엇을 가지고 고정벽체를 3면 정도 만들고 앞에는 자바라 호스나 요즘 많이 쓰는 투명 그 비닐, 두꺼운 비닐이 있죠. 그런 비닐 가지고 여기를 막으시면 됩니다. 차가 진입이 원활하게끔. 가장 좋은 거는 세면을 막았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고정교체로
안 되면 부득이 안 되면 두 면을 막아도 무난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아야 되느냐? 본시설은 허가시설입니다. 허가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크게 형태의 변질이 없게끔 막아주셔야 됩니다. 비닐로 커튼으로 슬쩍 쳐놓고 난 뒤에 난 막았어 라고 하시지 마시며,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샌드위치 판넬이나 또는 두툼한, 그 다음에 자바라 호스가 아니라 자바라 칸막이 있죠. 식당에서 많이 쓰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막아서 들어가는 공간만 확보하시면 되는 게 분리시설입니다. 분리시설에 대해서는 작업 공간,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정비공장의 여러 모습을 봤을 때는 100만원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200만원의 비용이면 가까운 아시는 건축업자 또는 누구하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막으시면 작업 공간 확보는 안 되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내부에다가 굳이 샌딩룸이라는 큰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은 대안이 없지만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없을 정도의 간단하게 내가 먼지가 밖으로 날리지 말아야 되는 정도의 칸막이, 그게 분리시설입니다. 단 장기적으로 손상의 우려가 좀 없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방지시설입니다. 자, 방지시설은 이 분리시설 안에 있는 먼지 자체를 대기 중으로 날릴 때 이 안에 먼지의 농도야 어떻든 대기 중으로 나가는 공기 맑아야 된다. 나의 이해를 위해서 대기 중에 그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맑아야 된다. 이 맑아야 되는 맑음의 정도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맑음의 정도가 좀 높아야 되고 지방자치에서는 맑음의 정도가 좀 낮아요.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 지역별의 어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로 첨부해 드리고요. 맑아야 된다. 그거 거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염된 공기 속 내에서 맑은 공기로 나가는 과정에 어떤 기계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먼지하고 공기하고 끌어낼 거 아닙니까? 요 기계시설을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지시설은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전기공장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들. 샌딩 집중기 하나 갖다 놓고 기계 갖다 놓고 1년 내에 한 번도 가동을 안 한다. 먼지 선풍기 달아가야 대기 중으로 다 날리죠. 이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느냐? 환경부나 모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장본인이라고 하신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대기 중에 오염된 공기를 막 쏟아 부으려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 경쟁력을 갉아먹죠. 가격대 비춰가지고. 그게 이제 환경부 담당 사무관님의 답변이셨고,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취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공기를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낼 때 걸러줘야 된다. 걸러줘야 하는데 어떻게 걸러줘야 되느냐? 걸러주는 장비 색을 때는 다들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쓰고 안 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법 시행규칙에 있는 게 적산전력계입니다. 네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썼음을 증명해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라. 두 번째, 이 기계 색을 때는 잘 됩니다. 한번 딱 쓰고 나면 고장나가 쳐박습니다. 네가 연속적으로 이 기계가 지속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이 잘못됐다 하실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 이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장비업자들이 법을 오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 측정 공정 시험법이 있습니다. 대기 측정 공정 시험법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굴뚝에 연통 하나만 만들어라. 아마 검사장 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씩 다 있는 거, 도장부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와가지고 또 단속처든 아니든 누구든지 자가 측정이라서 나든 대기 측정구에서 나가는 공기가 맑음을 언제든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법조항의 전부입니다. 이 방지시설은 어떤 형태로 만들든 규제도 없습니다. 하여튼 대기적으로 나가는 공기를 맑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이 뭐 어떻게 만드든 어떻게 하시든 맑은 공기만 내보내면 된다. 맑은 공기만 내봐라. 환경부에서라는 것 자체는 맑은 공기가 나가는 걸 확인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요 두 가지만을 고려하셔서 법에 대처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법을 다 충족시킨다고 하시더라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비용 많지 않습니다. 자, 환경부 공무원님들이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칸막이 막는 거. 자, 요령이시겠지만은 100에서 200만 원이면은 거의 마무리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의 업자는 크게 뭐 개인적인 사유지 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장비 분리시설이죠. 150에서 200만 원이면 가능한다.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 이 인허가라는 것 자체는 아무나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허가에 관해서는 대기환경 면허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업체라는 것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술사 한 명 있어야 되고 대기환경 1명, 대기환경 기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기타 기사, 전기기사나 기계기사 각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고급 인력 4명이라는 업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환경업체를 허가를 받으려면, 면허를 가지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대기환경 면허업체에 휘둘려서 우리 정비공장 사장님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 돈만 뜯기는 기분이시죠.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사실입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해서는. 네. 그래서 요거 자체만 해결하시면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인허가 비용이 보통 30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서. 다 해야지 400에서 500만 원이시면은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정비하십니다. 정비 공장에 가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마스크라도 작업하는데 내가 샌딩하면서 마스크라도 쓰고 작업을 하는데 저 옆에 판건반, 저 옆에 사무실 애들 이 먼지, 이 미세먼지는 다 덮어쓰면서 일하는데 미안해 죽겠다고. 정비공장 적은 돈 가지고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냐? 비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장비? 아닙니다. 이제 계속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좋은 장비가 많이 개발돼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관리비 없이 쓸 수 있는 장비 개발하겠습니다. 저희 장비 개발한 장비 유비클린 JUC 1000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장비를 개발했지만 참 나쁜 장비 수입업자 또는 장비 장사가 좀 있습니다. 장비 장사분들은 대기환경보존법에 내 장비가 접촉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기준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런 장비 테스트를 해줍니다. 도장 부스 안에 본네트나 또는 자동차를 넣고 집진기로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기를 하나 더 가지고 높이에서 먼지를 측정합니다.
1시간 동안 샌딩 작업을 계속한다. 특정 조건도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샌딩 먼지를 발릴 때 주위로 비산되는 먼지를 포집을 한다. 포집된 먼지의 양을 가지고 이 먼지가 얼마나 샌딩기로 다 빨려들지 않고 주위로 비산됐는지를 측정해야 KTL이라고 하죠. 한문에는 이런 시험 성적서를 준다. 네, KTL에서 이런 시험 성적서를 준다. 이 성적서는 KTL에서 준 거는 세 장비일 때 잠시 1시간 동안 세 장비일 때 살살 작업도 살살 거치지 않게끔 살살 했을 때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는 단순 성적서입니다. 근데 이번 성적서 가지고 인허가를 요청하시죠. 가능하다고. 대기환경공정법 시험법에 있어 따르면은 이 장비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와 연결이 돼야 되고 토출부가 있어가지고 연돌 측정부가 있어서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없이 나는 단순 성적 가지고 인허가 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협박이죠. 잘 몰라서 환경부는 대기환경 면허업체에서 했는데 잘 몰라서 가능하다 했는데 공정법에 따르지 않고 인허가를 왜 다른 지자체에서 해줬는지 안 해줬느냐 하면서 서류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모든 책임은 사업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장비들이 개발돼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인 구매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